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선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마디로 특검이 완전히 정말 폭망했습니다. 폭망. 무려 징역을 말이죠. 이 얼마나 선고했느냐? 15년. 추징금 20억인데 징역이 1년 8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왜냐? 세계 범죄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이제 알선수재 혐의인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아니 주가 조작했다고,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달달달달 털었잖아요. 한 3년간을 털어서 안 나왔으면 그것도 누가 털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이 요 인간이 털었지 않습니까? 이성윤이 요 인간이 경희대 문재인 직계 후배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검찰총장 시키려고 중앙지검장까지 갖다 놓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수년간을 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사팀이 11번인가 12번에 걸쳐서 피의 사실이 전혀 없다.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 인간이 사인을 안 하고 떠났잖아요. 이 이성윤이가. 그 정도로 탈탈 털었는데 이거를 특검한테 맡긴 거예요. 그것도 민중기 특검. 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이 혐의를 받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까? 이게 메인 범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메인 범죄가 증거가 없어. 딱 무죄를 떨어졌어요. 무죄. 자, 그리고 알선수재, 이제 샤넬백 2개에다가 이 그라프 목걸이, 아주 뭐 여성들 되게 좋아하는 그라프 목걸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까지 달린 거. 이거 6,200만원짜리. 요거 하나하고 샤넬백 1,100만원짜리 2개만 인정이 됐어요. 2개만. 그러니까 추징금도 불과 말이죠. 참 1,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20억이 아니고.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한 거예요. 이 엉터리 수사. 더 가증스러운 것은 요 민중기 요 인간이 지도,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전재수 그냥 또 지금 나가기 직전, 사실상 전재수가 부산시장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헌수 막 100개 걸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 전재수 범죄를 알아놓고서도 요거를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비밀리에 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인간입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특검으로 만들어주니까 특검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 전부 유죄로 때리려고 3가지씩이나 말을 했지만은 3가지 중에 크게 2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명태균 여론수사한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요거는 무죄. 알선수재의 샤넬백 하나하고 그라프 목걸이밖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숨겨주고 김건희 여사는 부풀리고. 그러니까 이 특검이 말이죠.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특검이니까 뭐 추천권자, 요거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솔직히 인간으로서. 특검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편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렇게까지 편향되게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지금 이 법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하다. 이런 심하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재판할 수가 있느냐. 이거.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김여사 변호인 측에서 즉각적으로 특검을 박살내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우인성 판사는 누구냐? 우인성 판사는요, 이 형사재판, 형사법의 전문가로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판사예요. 형사법 분야에서. 그러니까 형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판사의 한 사람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리 적용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대부분을 부재했느냐? 지금 말로만 죄를 씌운 거예요. 물증이 없어, 물증. 물증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은 권력을 안 가진 자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움직일 수 없는 형사법의 기둥이야. 그래서 무죄를 때린 거예요. 철저한 증거주의. 이게. 그리고 지금 피고인하고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 다툼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이 또 대법원의 선판례.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문 내용이요. 이게 3개의 특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 지금 판결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이제 결국 29일 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최고위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뭐라고 했냐? 그거
절차대로 하는 거야. 그게 장동 대표는 말이 많지 않아. 그냥 절차대로 하는 건데 왜 말들이 많나 이거예요. 절차대로 한다? 윤리위 절차가 어쩌죠? 당무감사에 했죠? 윤리위 절차가 어쩌죠? 그리고 제명 처분을 바꿀 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제명을 바꿀 만한 상황의 변화는 뭐냐? 시켜 완전히 그냥 실은 돌아오지 않게.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정한 최고의 형벌을 가해. 왜? 반성의 기지가 없으니까. 아니 법원에서도 반성의 기지가 없으면 중형을 선 거잖아요. 반성은 건요. 지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YS 다주 시사회에 갔어요. 거기서 YS가 한 말 중에 명언이 뭡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가 무슨 아니 YS가 어떻게 비교를 해? YS는 평생을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신념하에 어느 누구도 배신 때리지 않고 정치 인생을 살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YS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화하면 누굽니까? YS하고 DJ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니 지가 민주화에 YS를 비교해 넋 빠진 인간이죠. 저승에 있는 YS가 그들을 들으면 펄떡 일어날 거야. 야 이놈아 너 무슨 소리 했느냐. 네가 그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온다고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YS가 배신 때렸어요? 배신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요 인간 아니에요. 배신의 아이콘이 한동훈이 요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어디다가 대고 감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오래간만에 딱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딱 한마디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발언, 그리고 이제 장동혁의 발언, 이준석의 발언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목현의 안보정론TV 주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가능하면요. 저는 좀 길게 해요. 뭐 20분, 25분, 30분.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도 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외교안보 문제 이 헐정에는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단편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쭉 모아서 하나의 숲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반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송.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제 방송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변 분 어느 누구에게도 뭐 전문가하고도 밥 먹을 때 뭐 세미나 가서는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담수를 즐길 때는 제 방송 얼마든지 인용해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논리 면에서나 지식 정보의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알차게 방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러면 제 방송이 방송 일개 제가 유튜버밖에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관계 그리고 정상적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갖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 김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이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거의 언론 중에서 이제 아시아 투데이가 이 도표를 제일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이거 완전히 무죄입니다. 완전히 무죄. 자, 이거 주가 조작하고요. 그 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하고 해서 이게 말이죠. 무려 징역 11년 벌금 20만 원 추징 8억 원.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알선수재 요것 중에서 지금 샤넬백 하나하고 그 다음에 6,2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정자법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천인데 완전히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징역 1년 8개월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시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주가 조작 사건은 2010년도 10월에서 2012년도 12월까지 주가 조작에 가입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증거 없다 이겁니다. 홍일교. 자, 그래서 건진법사한테 그 공모해가지고 홍일교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8천만 원 받았다. 그리고 정자법 명태균 2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 58번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거 징역 4년. 이거 전부 무죄가. 알선수재 핸드백 2개 하고요. 그라프 목걸이만 유죄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뭐 쥐잡듯이 잡은 정도가 아니죠.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재판에 강제로 끌어나오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제대로 특검을 그야말로 직격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이죠. 요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왜? 이게 20누가하고 대법원도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내외를 아주 샅샅이 이잡듯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지금 오늘 선고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지 못하고 수사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피고인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도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행되도록 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샤넬백, 그게 2022년도 4월에 받은 것은 802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3달 뒤에 2022년도 7월에 받은 1271만 원짜리 샤넬백하고요. 그때 같이 받은 6220만 원짜리 그라스마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 여사는요, 2022년도 4월에 받았던 샤넬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 여사가 받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윤용호 본부장하고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어. 그러나 이것은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고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내용이 없다.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게 주가 조작 혐의가 되겠죠. 요거가 전부 무죄로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시세 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시세 조정에 가담한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블록 딜 수수료 4,2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과 거래를 종료했다. 이후 이루어진 거래는 독자적 판단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예,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부는요, 지금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부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21년도 6월부터 2022년도 3월 사이에 명태균한테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58번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2022년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 요 혐의를 무죄 판단을 했어요. 왜? 지금 명태균이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학 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와 여러 총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요, 여론조사 결과가 2억 7,440만 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은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말이죠. 야, 이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거 결국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동이 걸렸네. 예. 그래서 대부분 혐의를 갖다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실제 선고 형량은 대폭 줄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인성 부장판사는 누구냐? 우인성 부장판사는요, 지금 그동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공익법무관을 마치고서 상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청주지법,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2024년 정기법관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형사 2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인성 부장판사의 경우에는요, 형사법 전문가로 법원 안팎에서 자타가 공인을 하는 우수법관이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재판관, 연수원 29기고요. 예, 형사재판 전문가. 그래서 2012년도 14년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할 때인데
그야말로 심층 연구가 필요한 형사사건을 검토하는 형사심층조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보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실물 검증을 한 것으로 화제를 모으겠다 했다고 하는데, 샤넬 가방, 그 다음에 구두, 그라프 목걸이, 법정에서 직접 검증을 했고요.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가방 외부 버클과 구두바닥의 사용 흔적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바깥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힘 같은 사용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재판에서 말이죠. 현금 1억 원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5만 원권 현금 다발 그리고 쇼핑백을 법정에서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변호인 측하고 검찰이 준비한 쇼핑백의 현금 상자를 직접 넣어보게 한 뒤에 공간이 많이 남는다 이러면서 사진도 촬영해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1억 원 부피와 무게 2.2kg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권성동 측의 주장을 검증까지 직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2024년도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이런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을 받아서 맡아갖고 전부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48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정 회장을 비롯해서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뇌말을 받은 전중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2023년도 2월에 서울 서부지법 민사 재판부에 있을 텐데요.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진보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 정체성 판단의 본질은 정신적 요소에 있다. 신체적 요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체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성기 수술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성기 수술 여부는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하게 하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성전환해서 남성이 여성 되고 이렇게 되면 성전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수술 상태를 볼 텐데 그거는 참고사항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그런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관련인데요. 한동훈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말이죠. 이 YS 다큐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했어요. 오늘 이제 친한계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는 인물들 박정훈이, 김영동이, 안상훈이, 정성국이, 진성호 이런 정 의원들하고 같이 다큐 지금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 개혁 시대 이거를 관람했는데 요 관람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에 온다라고 했던 YS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하겠다. 아니 국민이 너를 누구 믿어줘야 할 말이지. 국민이 이런 배신자를 누가 믿어요?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철 이사장은요. 한동훈이는 국민의힘 정체성을 YS 찾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장동혁은요. 오늘 지금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22일 중단 이후 이제 엿새 만에 나온 건데 그래서 당 지도부하고 오늘 지금 양재에 있는 하나로마트 생활 물가를 살펴봤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생활 물가를 살펴보고 기자들이 한동훈 씨 제명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경제 민생, 당제 문제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절차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절차, 당무감사의, 그죠? 윤리의 제명 나왔으니까 제명대로 가는 거야. 딱 이겁니다. 딱 이거.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건 이제 뭐 변치 않는 이런 일관된 입장을 쭉 전해왔죠. 지켜왔죠. 자,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경제, 민생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 시간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자체 지체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볼 때 한시라도 당내 복귀해서 제 역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김건희 여사 이 선거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통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여당 인사 일이 조명됐는데도 특검은 그 수사는 뭉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재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특검을 관철시키는 그 자체가 명분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지금 누구죠? 이준석이가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지금 까불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YS에 비교하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YS에 비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의 요 발언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말이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S를 갖다가 본인과 동치하는 거,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의가 아니죠. 이게 도대체 말이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과 지금 이준석과의 관계는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이가 한 얘기를 보면,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비유할 구석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다못해 닭의 복을 비틀어 새벽에 온다 하는 것도 그 새벽이 오기까지 김영삼 대통령 포함해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놓인 상황 안타까운 거 알겠지만은 박정희 전두와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랑 싸우고 있는 건 아니까 이 본인 스태프 장동혁 비하 이거 한동훈이가 한 말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다툴 때는 본인 스태프였다가 언제는 엄청난 거대 장벽과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면 어떡하나. 아주 제대로 딱 지켜가고 있어요.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장동혁은 뭐 하는 사람인가. 공식 논리라도 좀 갖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진짜 보수라고 이제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진짜 보수가 자기가 진짜 보수니까 장동혁 가짜 보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원래 결핍이 존센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결핍이 진짜 심한 사람이니까 맨날 자유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논쟁은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스태프랑 진짜냐 가짜냐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래간만에 좀 그럴듯한 이준석이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